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수혜 종목과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 이후 코스닥 지수는 이틀간 3.12% 올랐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선호도가 컸던 바이오주와 금투세 폐지로 배당금 재투자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토탈 리턴형 상품 등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에너지공단과 가전제품 에너지 절감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회사가 보유한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고효율 저전력 기술을 선행 개발하고 신규 기술 현황과 업계 동향 등 연구 기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협력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해 ESG 경영을 돕는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가 반도체 전공정 선도기업이자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업체인 HPSP 매각에 나섭니다. 오늘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HPSP의 최대 주주인 크레센도는 경영권을 포함한 보유 지분 40.9%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HPSP의 기업 가치는 4조 원 이상, 매각가는 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올 들어 코스닥 지수 수익률은 지난달 말까지 15.8% 급락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하락의 주 원인으로는 개인 투자자 이탈이 지목된 바 있습니다. 코스닥의 개인 거래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높아 금투세 도입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인데요. 금투세가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증권가에서는 그간 눌림이 컸던 코스닥이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우민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개파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현금 보유를 통해서 이러한 하락장을 충분히 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뭐가 걱정이냐. 이런 의미를 좀 담아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죠. 빅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지금 미국 대선 오후 2시부터 이제 미국 동부 지역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인단 투표가 25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예정으로 인해서 지금 막판에 트럼프가 또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해리스 관련주들도 동시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수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상태가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지금 미치질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기존 거래량 5일, 20일, 60일, 120일 평균 거래량에 훨씬 못 미치면서 지수의 반등이 나왔으나 개파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도지 형태로 만들어졌죠. 이 거래량은 지금 양봉이지만 지금은 사실상 전일 대비해서 0.47% 하락한 음봉으로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거래되고 있는 거래 대금 자체도 줄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유동성 자체도 축소된 상황이에요. 기관과 외인들은 이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증시는요, 말 그대로 트럼프와 해리스 선거를 앞두고 누가 이기냐, 당선이 되느냐를 놓고 베팅을 하는 그런 약간 사행성이 좀 담겨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에서 사실상 개인들의 매수세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감소된 부분이 이것을 바로 증명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확실하게 이제 대선이 누구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확실한 변동성을 잡고 우리가 진입해 볼 수 있겠으나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좀 사행성이 가미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되던 간에 이 매크로적인 거시기 경제적인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되던 하락작은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전부터 현금 보유에 대한 관점을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지금 제가 출연하는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현금 보유 충분히 확보를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뭐가 문제냐라는 이제 느낌을 담아서 이제 노래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누가 됐던 간에 하락은 막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됐던 재정 정책에 있어서 정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테이퍼링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유통되는 통화량 충분히 연준이 다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회수가 되지 못하면서 시장에 풀려 있는 이 화폐들은 유동성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이 늘어난 유동성은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될 경우에 이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속도가 조절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 같은 것들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하락장 우리는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지수가 하방이기 때문에 지수 하방에 대한 베팅도 진행을 해야 되고 자산 시장에서 이 주식 시장이라는 위험 자산에서 채권이나 뭐 달러, 금 뭐 이런 쪽으로 안전 자산 쪽으로의 자산 이동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지수 하방에 베팅을 하는 것이 정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하락장이 나오게 되면 자산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면서 반대로 갈 곳 잃은 자금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한쪽의 테마주로 자금이 쏠리는 경향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제가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한 확보를 충분히 해달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동성, 하락장에서 나오는 변동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락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장에 어떻게 대비를 봐야 할지, 또 이 하락장에서는 어떤 테마주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한 시장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진행할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실리콘2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3,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죠. 오늘 좀 3.44%꽤 밀렸고요. 39,2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지금 소폭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실리콘2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일단 뷰티 쪽 관련주죠.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따라서 중국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무비자 15일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소비 진작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국 입장에서만 좋은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국에서 나가는 이 뷰티 상품이 과연 얼마만큼 다시 한번 이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이 자리에서 박스권의 형태를 띠다가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물론 하단에 대한 지금 36,000원 부근에 대한 36,000원, 이 36,000원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도 심리는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쏟아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상태는 조정 정도라고 보는 게 맞긴 맞아요.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겠지만, 하지만 지금 36,000원의 지지를 이탈하게 되면 차트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좀 찾아보자면요. 이미 이격도가 여기서 많이 벌어졌어요. 차트적으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5, 20, 60, 120, 241선 균등하게 거의 벌어졌거든요. 이때 이후에 주가가 하락이 나타났어요. 이 경우에 이 자리가 하락에 대한 전조 증상을 보여주는 위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금 43,000원에 대한 매수가에 대한 지지 영역에서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으면 이 자리에서 익절하는 게 맞긴 맞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36,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지속해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5일선 깨졌죠. 21선 지지바닥 깨졌죠. 61선 지지바닥 깨졌어요. 그리고 121선까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36,000원에 대한 자리 이탈하게 되면 241선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29,000원대, 29,600원에 대한 영역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손절에 대해서 좀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리콘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정리하셔서 현금 보유를 더 확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넥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23,500원, 비중은 15%입니다. 어제 오늘 오르는데 이제 바닥 딛고 오르는 걸까요? 매도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245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언제쯤 이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목표가와 전망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당간당해요. 사실은 지금 매수가가 23,500원이시죠. 일단 이 위치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3,500원 비중 15%. 이 자리에서 지금 최근에 언제 잡으셨는지는 사실상 모르겠어요. 여기서 바닥에서 이 기준 이 돌파 나온 캔들 19일 날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그 부근에서 근방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날 19일 날 매수가 들어가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때 일찍이 들어가셨으면은 25%의 대략 20%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당일날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이때 익절하고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 최소한 지금 단기적인 지지선은 이탈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서 23,000원에 대한 영역,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어요.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탈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만 아직 상승 추세는 깨지진 않았어요. 깨지진 않았고 지금 내려오게 되면 한 18,600원? 18,600원 부근까지는 조정받고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이탈을 하게 되면 상승 추세, 각도가 낮죠. 뭐 장기간 동안 여기서 각도를 봤을 때 각도가 낮고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고 상승의 흐름, 저점, 고점 모두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파동 자체로. 그러니까 지금 18,600원에 대한 이탈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좀 많이 빠졌죠. 손실이 조금 크실 텐데 만약에 지금 일단은 신고가 영역이에요. 사실 거의 지금 최근 이제 52수 신고가 영역인데 만약에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는 좀 크게 보셔도 돼요. 하지만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8,6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만약에 상승한다.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목표가 33,000원까지는 볼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 지금 낙폭이 각도가 급격하게 꺾여 내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모두 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상승을 하게 되면 33,000원에 대한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만 18,600원 이탈했을 경우에는 깔끔하게 손절로 마감 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넥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상승한다면 33,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18,600원 선을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먼저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 포커스 HNS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040원, 비중은 88%입니다. 오늘 급락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25.69% 급락했고요. 2,67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전문가님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는 날이긴 해요. 사실은 지금 이거를 하한가까지 내려갔다가 이거를 대응을 못 하셨다라는 거는 좀 사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 8%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좀 지금 하한가 맞았을 때라도 지금 정리하고 지금 한 방에 이탈 나왔어요. 최근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카메라거든요. 이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 관련한 종목들은 최근에 사이버 딥페이크 이쪽으로 하면서 카메라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영상 인식이라던가 AI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상승세를 지금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하한가로 내려 꽂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차트가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8% 비중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뭐 큰 금액이어서 뭐 8%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8% 정도면은 10% 언더에서 적은 비중으로 좀 간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040원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지지 구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이제 반등을 한번 노려보겠구나, 혹은 여기서 지지를 받았구나라고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이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속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격도가 벌어졌죠. 이격도가 벌어진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자리에서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들어가더라도 수익을 조금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상당히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4,040원에 대한 부분이 저항선이에요. 지금 이제 이탈 지지선이었는데 깨고 내려오니까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가격대 지금 하한가로 내려 꽂은 이상 지금 이 가격 매수가까지는 사실은 돌아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좀 적었을 때 오히려 비중을 싣지 마시고 지금 하락장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거는 비중이 그래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영역으로 좀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비중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손실폭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HB솔루션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3,750원, 비중은 5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빠진 종목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오늘 1.48% 이 종목도 빠졌고요. 종가는 3,660원, 그래도 아직은 매수가 근처긴 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HB솔루션 좀 아쉽죠.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HB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자회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유리기판 타고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이미 여기서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서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저점 박스 구간 영역에서 100% 이상 상승, 120%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120%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냥 내리 꽂았어요. 여기서도 내리 꽂았고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 쪽에서는 HB 테크놀로지와 HB 솔루션 동반 상승했던 종목인데 유리기판 이슈 사실상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 영역도 52주 신저가 영역이네요. 사실상 지금 다시 한번 신저가를 쓰고 내려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락장에 대한 부분들 3,750원에서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한번 매수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단 박스권이에요. 그래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죠. 손실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비중 이제 반등을 노리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3,600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이제 반등 노리면은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수익권까지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가는 한 3,870원. 이 자리까지는 한번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비중이 많이 실렸으니까요. 3,600원 이탈했을 때 더 이상 손실이 커지지 않도록 좀 손절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3,600원과 3,870원에 대한 이 박스권 이 자리를 한번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다가도 이렇게 빠지다가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거나 빠졌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저는 3,870원 이 자리를 목표가로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되 손절가는 3,600원 이탈 시에 전량 손절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3,870원 짚어주셨고요. 하지만 이 하락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3,6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손절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만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보니까 이 접수해 주시는 종목들도 이제 오늘 떨어진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오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선 이후에 하락장에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재정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제주항공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12,000원, 비중은 5%입니다. 올 2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12,000원에 매수했는데 10,000원까지 깨버렸습니다.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빠질지 점검 부탁드려요. LCC 중에선 1위 회사인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라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에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0.62% 내린 9,57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요즘에 여행주, 항공주 괜찮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예.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주항공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리를 조금 이제 돌려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적인 흐름도 그렇고, 뭐 실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재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쭉 내려보겠습니다. 연간 연결로 매출 이제 분기로 봐야겠죠. 일단 연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년도 2023년도죠. 계속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가 2023년도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죠.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늘어나던 기업이 갑자기 엄청난 흑자를 보이면서 이 정도면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적도 많이 늘었어요. 1조 7천억 원. 그리고 분기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2023년 6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좀 빠졌어요. 하지만 지금 놓고 봤을 때 2024년 올해 3월이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매출의 영업이익이 훨씬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저는 이제 노려볼 수 있겠다. 중국 수혜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전에 적자폭이 확대되었을 때 이때를 보시게 되면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게 되면 실적이 손실이더라도 그렇게 썩 나쁜 손실은 아니었어요. 긍정적으로 일시적인 손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의 수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이 국내 입국자, 국내에서 출발하는 입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 한해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자에 한해서 15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을 체류를 허가해 주겠다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면서 중국 여행객들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LCC 저가형 항공주들, 여행사들 수혜를 충분히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이 같은 정책은 좀 이슈가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장품주들은 말 그대로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무비자를 입국을 해줬지만 그만큼 중국이 엄청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던 반면에 국내에서 중국으로 진입하는 여행객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국, 일본 많이 가잖아요. 거리도 가깝고 비용적으로 부담도 없고 그러면서 LCC 타기 딱 좋거든요. 저도 이제 LCC를 한번 타보면 한 3시간 정도까지는 타겠더라고요. 딱 넘어가면 좀 힘들긴 한데 3시간 정도 거리가 비행기로 3시간 정도까지는 그래도 탈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LCC 효과 저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중국에 대한 효과 충분히 여행 입국 정책을 좀 완화시키면서 중국의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의지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은 좀 오래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재료는 준비가 됐어요. 차트적으로도 놓고 봤을 때 이슈를 탔죠. 이슈를 이렇게 탔어요. 차트상으로도 이슈를 타고 241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빠졌어요. 이때 저항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저점에 대한 지지선이었어요. 이 자리를 나왔는데 최대 거래량이 나왔죠. 여기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렇게 최대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지금 눌리면서 주가가 눌리면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매물대를 한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쏟아져 나온 매물들을 한번 소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지지선에 대한 영역, 1차 지지선이 여기거든요. 살짝 이탈을 했어요.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여기서
차트를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돌리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왔다가 다시 박스 치고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자세히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박스 치고 돌파 나오고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이렇게 박스 치고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다만 이 하단에 대한 지지선까지는 손절폭이 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9,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 중심가 부근이 9,000원의 영역에 대한 지지를 좀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어 상승하잖아요. 수익으로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하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추세를 돌리는 위치고 제 이슈적으로도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면서 수익권까지 분명히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행업종 또 항공주의 전망도 괜찮고 또 차트상으로도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보니까 수익까지 조금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종목 상담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희 상담 창구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고민되시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요. 명신산업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3,500원, 비중은 10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약세장에서도 좀 힘을 내면서 2% 가까이 올랐고요. 13,860원 수익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수익 보고 계시고 비중도 100%거든요.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까요? 명신산업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약수익권이긴 해요. 그러면서 차트적으로도 놓고 봤을 때 상승 추세로 돌려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13,500원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3,500원 이 자리네요. 여기 아니면 이쯤 잡으셨겠네. 여기서 박스권을 보고 진입하셨던가. 저는 지금 돌파 타점에서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어쨌든 큰 걸 노리고 비중을 100% 들어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타점은 잘 잡으셨어요. 돌파 타점에서. 다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영역은 손실만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13,500원 이탈했을 때 이때가 강력한 지지 라인 돌파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비중이 100%가 실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차 목표가 15,390원.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요. 이미 바닥에서 뚫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내려오게 됐을 때는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익절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익을 꼭 지키셔야 한다. 그래야지 이러한 하락장에서 수익을 더 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15,300원 부근에서요. 일부 비중 정리, 살짝 비중 정리하시고 이때를 또 익절 라인으로 삼고 익절가를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분할 매도의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또 돌파가 나왔을 때는 또 위에 2차 영역. 이때는 한 18,000원까지 열려 있겠네요. 그러면 18,000원까지. 수익을 지키면서 끝까지 목표가 익절가 높여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중요해요. 그게 바로 내 계좌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3,500원 본전가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1차 목표가 15,390원. 정확하게는 이제 15,300원 영역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일부 물량 덜어내시고 그리고 2차 목표가인 18,000원까지 쭉 지켜보다가 여기서도 돌파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또 상담 주시면은 제가 그때 또 목표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로는 15,3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접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요. 한화투자증권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3,800원, 비중은 10%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세장에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5% 가까이 오르면서 3,41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하락장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장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대안주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나투자증권 이거 지금 상승 패턴이거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으나 확실한 상승 패턴이다. 왜냐?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장기간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엄청난 기간, 거의 한 6개월, 반년 동안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 바단, 이 박스권 하단인 3,150원, 3,150원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매수가는 이제 3,800원에 800원이시죠? 이제 3,800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10%. 이때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10%이기 때문에 하락장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금융주죠.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의 지수가 안 좋아도 하락할 위험성이 적고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군인 이 주식이라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쪽으로도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린 금융주 찾아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3,400원 이 자리 지금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위치인데 만약에 이 자리를 3,400원에 대한 지지를 확인이 된다면 저는 비중을 실어가지고 낮추기보다 실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목표가 이제 원래 매수가였던 3,800원에 대한 1차 가격대를 1차 목표가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어갔던 추가로 들어갔던 비중만큼만 다시 덜어내면 우리 평단가는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익은 챙기고 평단가는 낮고 추가적인 상승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일단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에 대한 부분, 3,800원에 대한 부분 매수가가 곧 익절가다. 그리고 여기서는 박스권을 대응하기 위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한다. 그 가격대는 3,400원 부분의 지지 여부를 확인 이후에 비중을 실고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박스권 상단인 3,800원을 익절가를 잡고 일부 물량을 덜어내는 전략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인 3,800원이 박스권 상단 가격이다 보니까 이 3,400원을 지지해 준다면 그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고 지금 매수가인 3,800원에서 익절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대우건설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4,600원, 비중은 35%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소폭 하락한 3,595원인데요. 자, 전문가님, 대우건설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건설주가 사실상 좀 좋지 않아요. 지금 위치도 그렇고 차트적인 위치도 그렇지만 지금 이슈들 자체가 건설주들 아직까지 PF 문제 해결 안 됐거든요. 이 PF 자금 수혈 그리고 금리 인하 인상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는 지금 다시 한번 인하하기 전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 금리에 영향을 받는 이런 건설사들이기 때문에 건설 사업 돌아오려면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부동산의 특징이 현물 시장보다 후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현물 시장, 우리 경제나 경기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실물 경제를 선행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을 조금 앞서서 선행하는 게 선물시장이에요.
없다. 선물, 주식, 현물, 그다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최소 주식시장에 비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늦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 미국에서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설업이라는 자체가 매크로 경제, 거시 경제라고 하죠. 이 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다시 올라온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저가가 나왔죠. 역대급 거의 신저가예요. 역대급 신저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4,600원 매수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손절에 대한 부분도 좀 비중 35%. 이거 손절도 사실은 저도 이제 시청자 상담 주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사실 한숨밖에 안 나와요. 지금 4,600원에서 3,500원. 손실폭이 24%. 이걸 어떻게 들고 있었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그냥 이거 35% 더 큰 손실 나올 수 있어요. 더 큰 손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안타깝지만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손절 못 나가신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 그냥 대대손손 물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손실 폭이면은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차트 이탈했고 무너졌거든요. 사실상 신저가 이탈하면서 신저가 나오면서 차트 무너졌어요. 지금이라도 손절이 가능하시다라고 봤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손절 못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그냥 마냥 기다려 10년이고 20년이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 돌아올 때까지, 인플레이션 끝날 때까지라고 이제 좀 대응이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손실폭이 크더라도 손절에 대한 관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더 그 손실폭이 커지기 전에 지금 정리를 고려해 보시는 거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전문가님께서 자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대선 이후에 하락장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락장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 자세한 시장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꼭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도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고 테마주에 단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시장 이야기 먼저 들려주셨고요.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9,000원을 지지한다면 상승 전환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명신산업의 경우에는 1차 목표가 15,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오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